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보니까 화면을 확대를 해드릴게요. 서울지방법원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타경의 8802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화면을 보시니까 이제 대지권이 매각 제외로 나와 있죠. 대지권이 매각 제외고 다세대 빌라잖아요. 그죠? 빌라인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찰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유찰돼가지고 입찰 1일 전이니까 오늘이 1월 12일이고 내일이네. 그죠? 내일 해가지고 2621만 4천원에 경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입찰에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입찰을 그전에 해도 괜찮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시기에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좀 더 줄일게요. 여기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모 씨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배당 요구 정기일이 2020년 1월 17일인데 배당을 2019년 11월 28일에 했으니까 배당 요구는 정당하죠. 그죠? 나아가서 본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걸린 압류가 2018년 7월 11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입은 언제였습니까? 2017년 3월 31일이니까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와, 전세 보증금 1억이네? 근데 보니까 요 물건 일체감정가가 1억이네? 근데 이번에 뭐 2천 얼마로 돼 있다 이거죠. 만약에 2천 얼마로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1억이라는 금액이 관건이 되는데 여기서 자 보십시오. 이게 가처분 요 밑에도 보면 가처분은 돼 있단 말이죠. 가처분 돼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말씀드리긴 하고요. 가처분권자 이게 이분들이 일반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땅을 자기네들이 땅을 매입을 했어요. 이 경매로 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지상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패턴 똑같습니다. 공동주택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서 제가 이게 이제 요건 이제 명도하는데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세상에 한만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는 말이죠. 이게 이런 그 불완전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주고 들어가서 살 사람 없습니다. 또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행위도 안 해요. 얘네 스스로 몇십만 원 어디 발생시키려다가 말이죠. 자기네들 잘못하면 사무실 문을 닫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실제 지급한 임차 보증금이 1억 원이래요.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주민등록표상 집원만 표시되어 있는 전입신고였으나 분명히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죠? 그러면 집원 앤드 호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잖아요. 최모 씨라는 사람은 이 몇 호에 살고 있거나 인식하는데 호수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단지 다세대 주택에 깔고 앉는 건물 집원 있잖아요. 대지 집원. 거기만 또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제출했는데 2021년 11월 5일자 보증서에 의하면은 2021년 11월 3일자로 101호로 상세 주소 변경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019년 11월 28일날 배당 요구했죠. 그럼 이때 배당 요구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뒤에는 부동산 주민등록 등본상에 보면요, 본건의 빌라에 아마도 집원만 떡하니 표시되어 있겠지요. 근데 이분이 배당 요구하고 나서 배당 종기일이 2020년 1월 17일이잖아요. 2020년 1월 17일인데 그 다음에 2021년 11월 달으로 해가지고요 101호로 이제 산입 표시를 한 거예요. 상세 주소로 변경해가지고 아마 또 법원에다 액션 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제가 이 대법원 사건 번호 하나 적어 드릴게요. 또 제가 대법원 95다 46104 판결입니다.
여기 배당이익 관련된 판결인데요. 이 대법원 판결 내용 보면은 원래 임차인은 3층 301호를 임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데, 예? 이 다세대 주택의 부지, 땅이죠, 그죠? 부지의 지번만 전입신고했대요. 부지의 지번만 전입신고했다면 이로써 임차인이 301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없다. 그럼 좋다 이거죠. 2021년도 11월 5일자로 보증서를 냈지 않느냐. 그걸 알았다 이거지.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언제입니까? 2020년 1월 17일이잖아요. 그러면 2020년 1월 17일에서 2021년 11월 달 같으면 와, 건 2년, 그 1년 더 2년 건 2년이다 그죠? 2년여 만에 101호라는 이 호수를 해가지고 상세 주소를 변경을 해가지고 이때 법원에다 뭐 보증서를 내본들 그럼 내었을 때 이게 소급해가 이때라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인정이 되느냐? 인정 안 되죠.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은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이분은 배당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경무의 정보지상에는 대항력 있음 이렇게 이제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대항력 있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과연 이게 대항력이 있는지 얘기돼 가지고는 다시 한 번 더 어떤 그 세대 열람 내역이라든지 보셔가지고 보다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 1억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 그러면요. 여기 가처분을 한 상태에서 건물 101호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이거든요. 가처분을 이분들이 한 상태에서 강제경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뭐 압류, 뭐 가압류 많이 있는데 이건 만약 이번에 내가 3천만 원에 낙찰 받는다 그러면요, 이 압류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저들 알아서 받아가겠지. 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건축가인 거 보니까 뭐 9천 같네, 9천 거죠. 뭐 이게 세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 해가지고 이것도 건축가인 건데 뭐 9천 뭐 시청 같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 당에서도 이렇게 일반 조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당에서 우선 원칙이다. 일반 조세 같은 경우 법정기일이다. 뭐 따진다 손치더라도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3천만 원 퉁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 이 대항력 없는 임차인 보증금 1억인데 이 사람 전세 보증금 1억이라는 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서 모두 인도 명령 신청을 에 의해서 명도 집행을 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가처분이 뭡니다. 있잖아요. 가처분. 이 가처분도 이제 접근 방법 똑같습니다. 가처분에는 뭐 어떻게 한다 하더라.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와가지고,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안 할 거요? 대지 지분 팔어? 안 팔 거요? 강제경매 다시 집어넣을 거요? 이 사람들 이번에 나중에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강제경매 다시 집어넣을 거요? 알았어. 그에 대해서 내가, 안전장치를 딱 갖춘 상태에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안전장치를 갖춰 놓은 상태에서 가처분권자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내가 좀 마음에 놓이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은 안전장치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46강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유치권 같은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그 낙찰자는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한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는 거야.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모르면 하지 마시라니까. 안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남 말 믿고 하지 마세요. 그거 보니까 막, 어떤 미사역으로 막,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 믿고, 야, 저 사람 완전 경매 전문가겠거니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올인했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돈 벌기 바쁘지, 급급하지. 여러분들 돈 벌어주려고 막, 눈이 확 뒤집혀가 환장한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어쨌든 내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남한테 의존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뭐, 명도하는 게, 좀 귀찮다면 한 몇백 줄 테니 명도 좀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도적으로 이게 이끌고 나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접근 방법은 뭐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요 사례 하나는 넘어가 볼게요. 하고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말이죠. 이게 이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 가지고 대구 사건인데 2019 타경에 11만 5,808호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입니다. 이 사건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제 떴네요. 네. 이 건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여기도 화면 보시면 나와 있죠. 토지는 매각지역입니다. 다가구 원룸 주택이에요. 건물만 매각입니다. 우리 매각 대상은 이제 항상 확인하자 말씀 안 들으십니까? 그죠? 건물만 매각이에요. 건물만 매각인데 이걸 황모 씨라는 분이 4,800만 원에 뒤에 100원짜리 딱 붙였네요. 4,800만 100원인가요? 2억 5,200짜리를 19%에 낙찰받았으면 어쨌든 엄청 싸게 낙찰받았잖아요. 그죠? 건물만 매각인데. 근데 채권자가 황모 씨네? 낙찰자가 황모 씨네? 이 사람인가? 아닙니다. 성씨는 같은데 이분은 남자분이고요. 이거 조금 더 등기부등본을 제가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여자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은 애초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토지가 경매 나왔어요. 아마도 이게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 당시 A였고 건물 소유자는 B였습니다. 그 상태 토지가 경매 나오니까 이 황모 씨라는 분이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은 상태에서 이 황모 씨가 이렇듯이 이제 이 건물 있잖아요. 그죠? 건물을 경매 신청하니까 또 다른 황모 씨가 이 토지는 황모 씨고 이 건물을 말이지 다른 여자분 황모 씨가 낙찰받아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요 황모 씨는 남자분 황모 씨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 건물 낙찰받은 여자분 명의로 등기가 딱 되어버렸더라고. 근데 건물은 역시 마찬가지 황모 씨여가지고 여자분 낙찰받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경우 법정이상권이 성립 아예 안 된다고 봐야겠죠. 왜냐면 토지건물 소유자가 처음부터 애시당초 털렸기 때문에, 털렸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까지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가 휙 들어와서 낙찰을 받는단 말이죠. 우리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일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듯이 가처분 되어 있다 하더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냐 성립 안 되냐 머리 아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왜 들어가서 왜 낙찰을 받았을까요? 왜 낙찰을 나는 보니까 이게 하야 돈 안 돼. 근데 이 사람 왜 낙찰을 받냐고. 낙찰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어디서인지 모르겠지만 돈 냄새가 나니까 낙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여기 임차인도 많죠? 많다. 임차인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전체 보증금 합격이 1억이 안 됩니다. 1억. 이 사람도 보니까 배당 요구를 하고 했는데 낙찰 금액을 봐가지고 자기네들 배당 다 못 받아가잖아요. 그죠? 못 받아가는데 일단 전체 이 물건의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까먹어버렸네.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1차 감정 가격이 2억 5,2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억 5,200만 원, 한 5천만 4,800만 원 낙찰받았으니까, 이게 2억 5,200만 원인데, 한 2억 5천만 원짜리를 5천만 원에 낙찰받아도 치자 이거죠. 여기다 1억이라는 거, 저는 일단 인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단 1억 5천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죠? 1억 5천만 원 된다는 거.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내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보면 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약해요. 사실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론 그렇다 법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걸 분석을 좀 도외시하면 안 되겠지요. 정확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왜냐면 상대방을 만났을 적에 어떤 식으로 럭비공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협상하면 있어서 내가 최소한도 을의 지위를 가지면 안 되잖아. 내가 갑의 지위를 가지면서 갑질만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서 협상을 해야지만 내 속이 편한 것이지. 개뿔도 모르면서 말이지. 이거 건드리면 돈 된다 해가지고 훅 건드리고 나서 보니까 어마야. 그때 어마나. 그때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보시게 되면요. 임차권 등기 상당히 많이 돼 있네요. 해봤자 9,9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가처분에서 이 황모 씨 이분이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이에요. 토지 낙찰자인데, 이게 보니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에요. 그죠? 가처분이고, 이 상태에서 이걸 이제 황모 씨 이분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가처분은 말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황모 씨 이걸 낙찰받았다. 왜 낙찰받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A, B 이렇게 되면 둘이서 맨날 앙앙거리고 싸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A 또는 어떻게 된다더라? B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다면 이때 뭐 법정 상권이 성립되냐? 토지 인도매 건물 철거 가처분에 의해서 확 건물 부숴가 이런 거 따지고 자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 이제 법정 상권 성립 여부 어떤 지상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 이건 어디 가서 따지면 되는데 대학교 민법 강의할 적에 3학점짜리 민법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 잘 모르고요. 이런 실무적인 건 그 교수님들은 이런 그 실무적인 부분은 상당히 하찮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 하기서 그 교수님들은 열심히 학교에서 학문을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돈 안 돼. 어떤 게 돈 되는, 이런 게 돈 되는 거지. 그죠? 일단,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잠깐만. 여기네. 이 사건이 지금 대구지방법원 2019 타경의 11만 5,808호 관련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내용입니다. 토지 등기부 내역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임의경매라는 매개 해가지고요. 황모 씨 이분은요, 서울 사람입니다. 황병, 이분 60년생이에요. 60년생이고,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이제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고, 그 뒤에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또 보여드립니다. 다음 또 황모 씨가 나와요. 황모 씨 나왔죠. 그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같은 황 씨야. 근데 이분은 황병 모시고, 이분 또 황수 모십니다. 주소지는 경상북도 경산시로 되어 있어요. 이분은 이 토지를 소유권 취득할 적에는 임의경매라는 매각으로 취득했고, 이분 같은 경우 우리 조금 전에 보셨듯이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토지를 매매 통해서 이분한테 땅을 매입을 했다 이거죠. 매매 목록 보니까 2021-956호죠, 그죠? 956호 여기 보시게 되면 매매 금액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실거래가로 이제 표시를 하지요. 업이나 다운 잘 안 쓰잖아요. 그거 썼다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통나면 골탕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매매 목록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황모 씨는 말이죠. 토지 낙찰자한테 땅을 얼마 주고 샀지? 그러니까 2억 300만 원, 2억 347만 원에. 근데 최초 황모 씨가 토지를 낙찰받을 때 얼마에 낙찰받았느냐? 그러니까 1억 5,3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대구지방법원이고요. 2016 타경의 3195호 경매 사건입니다. 이 경매 사건에 있어서 1억 5,3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또 낙찰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한 것이 2017년 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황모 씨한테 다시 판 게 1억 5,300만 원에 받아가지고 2억 300, 한 5천만 원 차익인데 이게 보니까 등기 이전된 것이 2021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21년이니까 18, 19, 20, 21, 한 4년 좀 더 돼가지고 한 5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듯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 앞으로 귀속되어 버렸다 하더라도 굳이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니 안 되니 그런 걸 따지고 자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보시니까 건물 등기부 내역입니다. 건물 등기부 내역이니까 건물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강제경매 건물입니다. 이 황병 이분이 저기 토지 낙찰 받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건 번호 나와 있죠. 근데 소유권이 됐는데요. 근데 이분이 아까 땅을 2억 300만 원에 매입한 사람이잖아요.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가지고 강제경매라는 매각을 해서 2021년 5월 17일 날 등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땅을 매입한 때가 보니까 2021년 8월 24일입니다. 8월 24일이고 요 가처분 이분이 건물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했잖아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가처분이 해제가 된 것이 언제 2021년
5월 24일 날 가처분이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럼 아마도 보니까 이분이 저기 건물을 낙찰받고 나서 이분하고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내 땅 그냥 내가 살게. 처음부터 2억 300만 원이니까 금액은 안 정해져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일단 금액이 정해지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간에 뭐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가처분에 대해서 해지를 해 주었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또 우리가 잠깐만요. 오늘은 보니까 이제 47강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생생경매 78페이지 보면 건물만 매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언급을 좀 안 해드리겠습니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뭐 지금 제가 방송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하면 이제 여기서 이것도 이제 뭐 이건 토지 일반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을 이것도 조금 전에 대구 거랑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니까. 처음에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건물을 경매에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한테 봐가지고 건물 건물 소유자 있잖아요, 그죠? 건물 소유자가 땅을 샀어. 땅을 샀어요. 사면서 경매는 취하돼 버렸습니다. 땅을 샀기 때문에 경매가 더 이상 진행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청구액이 얼마더라? 200만 원 딱 되어 있습니다. 청구액이 200만 원 되어 있더라 이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고 이판 사판 공사판에 대고 완전히 그냥 진흙탕에서 싸움한다 그러면 이게 집을 공탁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막 작업을 팍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그냥 서로 좋고 좋은 거니까 좋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서로 이제 땅을 파니 건물을 사니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은 처음에 볼 적은 대단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또 귀속되면은 뭐 굳이 따지고 자식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전혀 그건 없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오늘이 1월 12일이고 이제 모레 1월 14일 날이죠, 그죠? 1월 14일 날은 보니까 이게 먼저 지분 매각이네요. 이제 그러면 1월 14일 날은요. 지분 매각인데 여기서 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긴 이 지분 경매는 2편에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전에도 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는데 지분도 보면 뭐 접근 방법이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지분 낙찰 받아가 경매 취하동에서 또 뭐 있습니까? 지분 사고 팔고 같이 팔고 싫어 그러면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경매 붙이느냐 아니면 손배 소송에서 또 지분을 경매 붙이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패턴이 똑같아. 그래서 또 1월 14일 날에는 말이죠. 우리 교재 86페이지입니다. 생생경매 86페이지 나온 지분 매각에 대해서 내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 또는 이제 이미 낙찰된 사건을 사례를 가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한정인이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